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코드를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객체를 가지고서 뭐 총점도 계산해보고 평균도 계산해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런 객체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는 문법, 그게 클래스인 거예요. 클래스. 그래서 얘가 말 그대로 클래스. 그래서 키워드도 클래스라고 하죠. 클래스라고 하고, 객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대상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이라고 하는 대상, 혹은 뭐 리스트라고 하는 대상, 딕셔너리라고 하는 대상, 그게 객체인 거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들면서 붕어빵 예를 들었죠. 우리는 그 포장마차에 있는 붕어빵 틀이 되는 거고, 그 틀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붕어빵인 거예요. 그럼 인스턴스는 뭐냐? 인스턴스는 붕어빵이라고 하는 그 만들어져 있는 객체 하나를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붕어빵 틀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팔리려고 이렇게 쌓여있는 녀석들, 이거를 우리가 메모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컴퓨터의 메모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메모리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붕어빵 하나하나를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용어로는 메모리에 생성되어져 있는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한다. 클래스를 설계를 하실 때는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시고 클래스 이름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블록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콜론을 써주십니다. 콜론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함수가 되면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가 init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initialize, 초기화를 해주는 함수입니다. init. 이렇게 함수 안에서 선언하는, 정의하는 함수를 특별하게 메서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메서드들은 특별하게 첫 번째 아규먼트가 무조건 셀프입니다. 그 이유는 이 셀프에 무엇이 전달이 되어야 되냐면 인스턴스가 있는 메모리의 주소가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메서드들은 항상 첫 번째 아규먼트가 셀프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메모리 주소를 신경을 써야 되느냐,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느냐? 절대 아니에요. 셀프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고요. 나머지들만 우리가 전달을 하시면 돼요. 전달을 하시면 되고요. 객체를 생성할 때에는, 객체를 생성해서 메모리에다가 딱 저장을 하실 때에는 생성자를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생성자의 이름은 항상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 바로 이어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init입니다. init. 근데 문서를 보시면 우리가 만든 init과 힌트에서 보여주는 init이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죠? 셀프가 빠져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예요. 생성자가 자동으로 셀프를 채워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셀프를 보여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성자를 호출할 때 셀프 넣지 말아라 이거예요. 알아서 넣어줄 거니까 셀프는 넣지 말아라. 하지만 메서드를 만들어 주실 때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메서드를 만들어 주실 때는 생략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동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림으로 그래서 다 보여드릴게요. 길동이라고 하는 변수는
이게 변수 길동이에요. 길동이라고 하는 변수는 student라고 하는 객체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student라고 하는 객체를 우선 첫 번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성자가 끝나야 그 객체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생성자가 해야 되는 일들이 전부 끝나야지만 그 생성자의 결과를 길동이라고 하는 변수가 저장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생성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생성자는 제일 처음에 이 메모리 있잖아요. 메모리 공간에 student라고 하는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거기에 번지 수가 몇 번지가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어쨌든 생성자는 이 메모리를 찾을 수가 있겠죠. 생성자는 주소를 알아요. 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뒤에 있는 것만 쓸까요? C, U, D,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는 주소값을 알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생성자는 그 자기가 저장할 메모리를 찾았고 그 다음에 생성자가 무엇을 자동으로 호출해 주냐 하면 자동으로 언더스코어 init을 호출해 줍니다. 그러면 init을 호출하면서 생성자가 전달받은 이 값들을 파라미터에 전달을 해줍니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은요. init 함수 내부에서는 하나가 더 있죠. 셀프도 생성자가 주는 거예요. 여기 주소를 생성자가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규먼트들을 파라미터에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에 주게 되면 셀프와 네임이 다 채워졌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이게 셀프예요. 그죠? 이 주소값을 객체가 만들어질 이 주소값을 셀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메모리를 찾아가서 셀프를 찾아가서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이거 변수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name이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라 이거예요. 거기에다 무엇을 저장해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저장해라 해요. 오른쪽에 있는 값은 뭐예요? 얘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에는 뭘 넘겼죠? 여기에는 홍길동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홍길동하고 저장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라인은 셀프에 그러니까 이 메모리 공간에 무슨 변수를 만들어라? 코리언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을 저장해라? 여기서 코리언은 뭐예요? 여기에 전달받은 값을 코리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하고 얘가 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전혀 다른 변수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전혀 다른 변수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 메모리에 있는 변수인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 코리언이라고 하는 변수는 파라미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미터. 셀프가 붙어 있는 것과 셀프가 붙어 있지 않은 거는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셀프가 붙어 있는 거는 생성된 객체에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변수들인 거고 셀프가 안 붙어 있는 것들은 파라미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미터.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파라미터 코리언에는 무슨 값이 전달됐어요? 100이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100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으니까 두 번째 파라미터 코리언에 있는 값은 100이에요. 그럼 이 메모리에 뭐가 저장되는 거예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저장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코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코드들도 메모리 찾아가서 English라고 하는 변수 만들고 여기에다가는 무엇을 저장하는 거냐면 English, 파라미터의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게 50이에요. 50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리에 math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값을 저장하는데 파라미터 math의 값을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90장. 자, 이렇게 하면 객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생성자 호출이 끝나서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고 그러면 길동이는 무엇을
그러면은 그 결과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 결과를 저장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길동이라고 하는 변수는 무엇을 저장해야 되느냐? 길동이는 이 네 개를 전부 다 찾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name, Korean, English, Math 네 가지를 다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다 찾을 수 있으려면 그게 뭐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주소값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 건물에 있는 학원 건물 주소값만 만약에 알고 있다라고 친다면 우리 학원 들어오셔서 1강의장, 2강의장, 3강의장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길동이가 저장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주소값을 저장해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항상 이렇게 주소값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가 객체가 생성되는 과정이었어요. 생성자 호출에서 우리가 생성자를 호출을 하면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하면 이 생성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메모리를 확보하고 init 함수에서 만들어진 변수들을 그 메모리에 생성한 다음에 파라미터로 전달한 값들을 그 변수에 저장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길동이라고 하는 변수에 준다. 근데 그 결과가 뭐다? 주소값이다. name과 코리언과 잉글리시와 매스 이 네 가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곳의 주소를 길동이라고 하는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길동이는 여기 있는 주소값을 알면 얘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조한다. 객체를 참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드로는 이거예요. 길동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메모리에 생성되어 있는 객체를 참조해서 참조해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요만큼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요만큼에 있는 내용이 제가 길동이가 뭐라 그랬어요? 주소값 저장하고 있다 그랬죠? 점은 그 주소값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거기 저장되어 있는 값은 홍길동. 그래서 여기서 출력된 값이 뭘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출력된 값은 홍길동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프린트문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프린트문의 역할은 뭐냐면 길동이를 찾아가라예요. 점까지. 길동이를 찾아가라. 길동이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주소값을 가지고서 메모리 찾아가라. 메모리 찾아갔어요. 거기에 무슨 변수를 찾아라? 코리언이라고 하는 변수를 찾아라. 코리언이라고 하는 변수를 찾아라. 그럼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100. 그래서 여기서 출력하는 거는 100이라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길동이를 찾아가라예요. 여기까지가. 길동점. 길동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찾아가라. 이게 점의 역할이에요. 점. 이 과정을 참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체를 참조한다. 주소값을 가지고서 그 객체가 생성되어져 있는 인스턴스가 생성되어 있는 메모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객체 참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객체를 참조해 보면 무슨 변수가 있을까요? English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50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력하는 값은 50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객체 참조라고 해요. 객체 혹은 인스턴스 참조. 영어로는 레퍼런스라고 얘기합니다. 인스턴스가 저장된 메모리 주소로 객체를 찾아가는 것.
객체를 찾아가는 것을 객체를 참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참조하는 방법은 별다른 게 아니라 무엇이다? 여기 변수. 요거까지 설명을 드릴까요? 길동이라고 하는 변수는 생성된 인스턴스의 주소 값을 저장하고 있다. 주소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생성자를 호출을 했고 생성자의 결과가 길동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고 있는데 그 길동이라고 하는 변수는 무엇을 저장하고 있다? 인스턴스의 주소값을 생성된 곳에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소값을 가지고서 객체를 찾아가는 거 우리는 주소값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건물 이름만 아시면 우리 건물 이름 뭐죠? 무슨 빌딩이더라? 3원 빌딩인가요? 아니면 학원 이름 IT will이라고 하는 학원 이름을 알면 여기 찾아올 수 있잖아요. 지도 보면서 우리가 굳이 강남구 태아란로 몇 번지라고 주소값 기억하고 여기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IT will이라고 하는 건물 이름 혹은 학원 이름을 가지고서 여기를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길동이라고 하는 변수에 어떤 주소값이 저장되어 있는지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단지 길동이라고 하는 변수가 어떤 주소값을 가지고 있구나라고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동 안쪽으로 들어오면 길동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IT will이라고 하는 학원 안으로 들어오시면 1강의장도 볼 수 있고 2강의장도 볼 수 있고 우리가 공부하는 10강의장도 볼 수가 있듯이 그 주소값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객체를 참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변수 이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변수가 어떤 주소값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수 이름만 알고 계시면 뭘 써주면 점을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점을 써주면. 아셨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안에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났던 거고요. 자, 아직 여기에서 설명을 못 들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속성들에 대한 설명까지는 다 드렸어요. 얘네들이 속성이에요. 속성들은 init에서 정의를 하시면 돼요. init에서. 학생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학생은 국어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 어떤 객체가 가져야 되는 속성들을 init 함수에서 변수로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변수에다가 값들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클래스는 또 하나 뭘 갖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객체 지향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이 뭐였죠? 데이터와 기능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걸 하나로 묶어버리려고 했었던 게 객체 지향으로 온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게 메서드. 그럼 메서드도 이 안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클래스 안에서. 자, 클래스 안에서 또 다른 메서드를 만드실 때는 똑같아요. 들여쓰기 한 상태에서 def하고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만들어 볼 메서드는 무엇을 만들 거냐면 스튜던트 객체가 학생이라고 할게요. 학생 객체가 스튜던트 객체의 기능을 메서드로 정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 메서드는 뭐냐면 총점 계산하는 거. 헐크, 토탈 이름 겹쳐도 상관없어요. 위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함수가 있는데 겹쳐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함수를 만들 때와 메서드를 만들 때의 차이점 한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 뭐다? 셀프. 첫 번째 아규먼트를 무조건 셀프를 넣어주십니다. 자, 총점 계산하시면 되죠. 총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턴하시면 돼요. 무엇을? 토탈을 리턴하시면 돼요. 이게 총점 계산하는 메소드. 이래서 셀프가 되게 중요합니다. 메서드를 정의하실 때는 이 셀프가 되게 중요한 게 아까 그림을 괜히 지워버렸군요. 셀프는 이 메모리가 생겨나 있는 곳에 주소값을 셀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예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셀프란 말이에요. 셀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서드가 얘네들을 알아요. 왜?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은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 있을지를 메서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국어 점수,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점수, 내가 가지고 있는 수학 점수를 다 더해서 리턴하겠다. 이게 총점을 리턴하는 거죠. 이게 총점을 리턴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국어 점수라고 하는 것은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국어 점수,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점수, 여기에 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내가 가지고 있는 수학 점수, 여기에 저장된 값이. 그래서 메서드를 만드실 때는요, 아규먼트, 셀프 이외에 다른 아규먼트가 필요하지 않아요. 학생 이런 거 넘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함수형 프로그래밍하고 살짝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calc 토탈을 만들 때에 딕셔너리를 넘겨야 됐어요. 딕셔너리를 넘겨야 얘가 그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국어 점수, 그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 점수 등등등을 더해서 총점을 계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되죠. 우리가 딕셔너리를 넘기는데 국영수라고 하는 키값을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가 아니라 완전 생판 다른 딕셔너리를 여기다 넘겨버리면 이 함수가 동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함수와 객체가 서로 물려있다는 개념이었잖아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묶어버린 거예요.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데이터들과 그 데이터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동작, 기능을 묶어버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서 계산해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셀프 이외에 다른 변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평균을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을 계산하는 것도요. 이렇게만 만드시면 돼요. calc mean하고 만드시는 거예요. 메서드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조건 셀프. 이거는 총점 계산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되죠. 평균은 내가 가지고 있는 calc total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 그래서 계산된 평균 값을 리턴하면 끝나요. 자, 이것도 메서드를 호출하는 독특한 방식인데 메서드를 호출하려면 그 메서드를 누가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해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겠다는 뜻이고, 자, 분명히 여기에는 셀프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전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생성자랑 똑같아요.
셀프는 메모리 주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모리 주소를 기억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셀프는 누가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다? 호출하면 자동으로 넣어주는 게 셀프예요. 셀프가 어떻게 여기에 저장이 될까요? 호출할 때 뭐라고 호출했습니까? 호출할 때 셀프라고 호출했으니까 이 값이 자동으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서드를 호출할 때에는 이게 메서드 호출이죠. 메서드를 호출할 때에는 셀프 이외의 파라미터들만 거기에 값을 전달해 주면 되는데 셀프 이외에는 파라미터가 지금 하나도 선언되어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로 메서드 호출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얘가 얘를 불러주게 되고 얘는 이런 계산을 한 다음에 이 값을 이 자리에 되돌려주게 돼요. 그러면 총점이 나오겠죠? 그걸 3으로 나눠준 게 평균이어서 그거를 리턴해주는 함수인 거예요. 메서드인 거예요. 정확하게.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메서드를 추가했기 때문에 클래스의 정의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여기 실행을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실행.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붕어빵 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붕어빵 틀이 바뀌었으니까 붕어빵도 다시 구원해야 되죠. 틀이 바뀌었는데 기존에 있는 붕어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길덩이도 다시 만드세요. 길덩이 다시 만드시고 값들을 바꾸실 필요는 없으세요. 각각의 멤버 프로퍼티들 출력해 보세요. 프로퍼티들 출력해 보시면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이름은 홍길동 150, 90을 가지고 있는 값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자, 총점 계산할 수 있는지 볼까요? 총점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240점 나와야 되죠? 그럼 평균 80점 나오면 되겠네요. 자, 바로 프린트 바로 할게요. 길동이 점 해보세요. 점. 아까랑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냐면 아까는 잉글리시, 코리안, 매스,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들밖에 프로퍼티들밖에 안 보였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가 더 보이죠? 정육각형 모양의 아이콘들이 보이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함수라 그랬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니까 메서드 특별하게. 자, 우리 총점 계산하고 싶으면 토탈. 함수 호출. 자, def 볼까요? calc total이라고 하는 메서드의 정의, def. 정의는 아규먼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기능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세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올려보세요. 링크가 생기지 않나요? 다시 한번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calc total로 가보세요. 링크 생겨요? 클릭해 보세요. 클릭. 그러면 옆에 요겁니다라고 보여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계속 누르고 있으세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올리면 링크가 생깁니다. 클릭하세요. 왼쪽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얘가 열려요. 여기다라고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 커서 깜빡깜빡하고 있잖아요. 여기다라고 보여줘요. 이렇게 그 소스 코드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보여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까 우리가 만든 코드죠. 오른쪽에 있는 건 우리가 만든 코드입니다. 그죠? 자, 만들 때 셀프라고 넣었잖아요. 근데 우리 셀프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아까랑 똑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그죠? 셀프는 누구에 의해서 자동으로 전달이 됐을까요? 함수를 호출하는 주어가 누구예요? 계산해 주세요라고 호출해주는 주어가 길동이에요. 길동이는 아까 뭘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인스턴스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 주소가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 그림을 지워버렸는데 길동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고 이 길동이는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었는데 이 주소값이 뭐냐 하면 이름과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저장하고 있었던 이 인스턴스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메서드를 호출하실 때 그 길동이에서 캘크 토탈을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를 참조를 해서 이 메모리를 참조를 해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총점을 계산해 주세요라고 호출하는 코드예요. 이 코드가. 그렇게 되면 이 여기가 주소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동이가 주소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서드의 첫 번째 아규먼트인 셀프가 자동으로 채워져요. 파이썬에 의해서. 그럼 나머지 국어냐 영어냐 수학이냐 이거는 따로 아규먼트로 전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만 찾아가면 주소값으로 인스턴스만 찾아가면 거기에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국어 점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잉글리시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매스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 거기에서 토탈 값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출력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길동이 점 캘크 민 이렇게 해서 평균도 계산해서 출력해 볼 수가 있어요. 결과값 볼까요? 어때요? 점수 3개 더하면 240점 맞나요? 3으로 나누면 평균 80점이죠. 네. 이게 객체지향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들과 메서드를 묶어버린 거예요. 데이터와 메서드를 묶어서 생성할 때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생성해 주세요. 그런 객체를 생성했으면 그 객체에서 토탈을 계산해 주세요. 그 객체에서 평균을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변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길동이라고 해서 생겨나 있는 변수와 그 다음에 길동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클래스를 설계하시는 방법이고요.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를 정의하시는 방법이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